예,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유비리서치의 이충훈 대표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디스플레이 산업이 요즘에 별로 안 좋아서 뭔가 좀 좋을 때 모셔서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조금 여쭙고 싶었었는데 지금 뭐 계속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안 좋은 상황 맞죠, 지금? 꼭 안 좋다고 꼭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럼요. 항상 이 경기라는 것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항상 이렇게 웨이브가 있는 거니까 뭐 조금 떨어졌다 하더라도 옛날 굳이 나쁘다라고 볼 필요는 없고. 지금 웨이브가 굉장히 아래로 엄청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도 이렇게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까? 이는 전 세계 경기 자체가 안 좋으니까 그 안에서는 그래도 디스플레이라든가 이쪽은 잘 그래도 버티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분기에 몇 천억, 뭐 3분기에 몇 천억, 4분기에도 뭐 엄청난 적자가 나오고 뭐 구조조정을 한 님이 많은 님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와중에 삼성은 그래도 뭐 삼성은 워낙 견고하게 최대 실적이잖아요. 네, 35조 네. 매출에 최대 실적을 올렸으니까 네. 좋은 데는 좋은 거예요. 그래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안 좋은 데는 이때까지 뭘 잘못 대응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그는 잘못됐다보다는 서로가 아니라 어떻게 판단하느냐니까 미래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삼성이 잘했다고 봐야죠. 다른 데가 못했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삼성은 일찍부터 이제 올레드로 다 돌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LCD에서. 네. 는 이제 이미 우리가 삼성 디스플레이가 만들어질 그 당시부터 이미 삼성은 올레드로 방향을 이미 선회를 했고 거기에 대해 시장을 잘 캐치를 잘 했죠. 네. 셋업체, 뭐 삼성전자, 애플하고 같이 네. 그렇기 때문에 탄탄한 거고 그렇게 그만큼 다른 업체가 뭐 적자를 한다는 그만큼 삼성 디스플레이가 흑자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서 같이 본다 그러면은 글쎄 한국에 대해서 나쁘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중국 쪽의 디스플레이 업체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거의 LG 디스플레이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아, 그렇지는 그래요? 않아요. 그래요. BOE도 그런 대로 선방을 하고 있고, 오. 최고 실적에는 그는 흑자를 그래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거기는 아직 LCD가 이제 주력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뭐 지배력이 이제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여러 가지 뭐 지역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입에 대한 구조라든가 지출에 대한 구조가 우리나라 많이 다르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국가 자금이 많이 운영되는 그런 국가, 인건비가 싼 국가, 네. 그런 그 대량 생산에 또 자국의 시장이 워낙 있잖아요. 여기는 네. 싼 것도 팔 수 있고 네. 안 좋은 것도 팔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이라든가 산업 체계 자체가 한국과 많이 다르죠. 한국보다 훨씬 유리한 환경이다라고 봐야 돼요. 모든 면이 유리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저희가 장비나 디스플레이 쪽 네. 이렇게 기업들 만나 보면 투자가 없어서 참 힘들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예상되는 그 디스플레이 국내에서 투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투자를 이야기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게 먼저 우리가 이제 계신 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에 투자가 없다, 투자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이미 이제 공급이 너무 많아요, 지금. 생산 캐파 자체가. 네. 그 말은 이전에 이미 많이 팔았다는 거죠. 네. 이전에 워낙 많이 팔아서, 그러니까 수요에 맞춰서 이게 투자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수요보다는 투자가 더 많았던 거였거든요. 기존에. 이전에 그렇죠. 많았죠. 많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투자는 다운이 되는 게 정상이죠. 항상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 이제 다운기이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뭐 8세대 이야기가 나올 때 굉장히 과감하게 다들 투자를 했다가 한 3년간 장비업체들이 엄청나게 힘들은 적이 있었죠. 네. 그 부분은.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리서치 회사 책임도 많이 있다고 봐요. 그 시장이 없는 데 있다고 뭐 아주 그림을 좋게 그렸다라든가 그랬을 때 많이 달려들죠. 그러니까 패널 업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 리서치 회사 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런 자료는 안 내고 있기 그렇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네. 근데 이게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LCD 쪽에서는 너무 거의 과잉으로 이미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네.
워낙 과잉으로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중국이 또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이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자국 내 시장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중국에 지금 너무 많이 이미 투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에서는 들어가기 쉽지가 않죠. 그리고 중국은 지금 자국 내 이제 장비 업체들 다 국산화를 다 들어가고 있어요. 네. 올해도 아마 그게 꽤 많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나마 있던 시장 중국에도 못 들어가기 이제 힘들어지게 되겠죠.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업체, 뭐 일본 업체도 마찬가지지만 기초 기술이 확실한 데가 아니면 다 카피를 당하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아까 중국에 투자했다 하더라도 한국 업체가 점점 더 들어가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고 또 LCD 쪽 이미 투자가 다 돼 있고 한국은 LCD 투자를 안 하니까 네. 지금은 OLED만 들어가야 되죠. 네. 근데 OLED도 이미 이제 모바일 쪽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이미 투자가 되어 있죠. 어. 그래서 저희가 모바일 쪽의 수요 공급을 분석해 보면 아직도 30% 이상 정도 오버스플라이예요. 아, 그래요. 지금도. 지금 이게 10개 필요한데 13개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도가 장비가 캐파가. 캐파가요. 그렇기 때문에 가동률이 지금 많이 낮죠, 중국은. 근데 그건 물론 세트 시장에 받쳐주면은 가긴 가겠지만 세트라는 것도 무조건 OLED를 쓸 수가 없죠. 이유는 OLED가 비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싼 제품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중가, 저가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데 OLED는 다 이렇게 고가 제품 이제 중가로 내려오고 있죠. 고가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 삼각형이잖아요. 네. 이게 비싼 제품일수록 수량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은 지금 6세대 라인이 엄청나게 투자가 들어있죠. 그래서 전 세계 휴대폰이 보다 13억대, 14억대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현재 깔려 있는 게 한 9억대 정도 돼. 이제는 10억대 정도 분량이었는데 사이즈가 커지면서 네. 커지니까 이제 그만큼은 이제 개수 조금 줄어들겠죠. 그래도 지금은 9억대 정도에서 10억대 그 사이를 문제 캐파를 가지고 있어요. OLED가요. 그렇죠. 나머지는 이제 LCD. 그렇죠. 네. 근데 나머지 LCD가 아니고 캐파 그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휴대폰에 들어가는 OLED 개수는 5억개에서 6억개 정도. 그럼 나머지 한 4억 개인데 어떻게 합니까? 3, 4억개 공장 가동률이 이제 떨어져 있는 거. 낮죠. 그 중국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계속 투자가 더 어렵겠네요. 수요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지금 6세대 투자는 못 한다고 봐야죠.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향후에, 그러니까 다시 또 한국으로 돌아오면 향후에 OLED 투자 수요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대형하고 IT 쪽이라 봐야 되겠죠. 대형과 IT. 그렇죠. 대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삼성 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삼성도 있고 LG도 있을 테고. 네. 양쪽 다 대형. 그다음에 IT용. IT용은 요즘 뭐 8.6, 6G. 뭐 회사마다 뭐 8.6이라고 하는데도 있고 8.7이라고 또 이야기하는데 일단 선두 주자인 삼성이 8.6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8.6을 쓰고 있습니다. 8.6세대 OLED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그것도 리지드에 뭐 좀 약간 과거 기술을 좀 쓰는 겁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지금 삼성이 가는 방향은 일단 8.6G 일단 리지드가 되겠죠. 네. 뒷판은 글래스가 되는데 그게 이제 투태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RGB RGB 타입으로 가는 게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 대형에 쓰고 있는 QD QD OLED. OLED를 가지고 IT를 대응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RGB가 됩니까? 근데 8.. RGB는 다 되죠. 아, 그래요? 네. 좀 면적이 커서 증착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도. 근데 이제 방향을 지금까지 삼성 디스플레이 개발한 방향이 이제 수직 정착, 이 마스크를 세워야 되는 부분이 네. 있는데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애로사항은 발생을 하겠죠. 그렇지만 대안으로 QD OLED는 이미 이제 그런 파이메탈 마스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오픈 마스크로 그냥 청소기 그렇죠. 발라버려.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에는 이미 이제 QD OLED는 34인치 모니터도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기 때문에 QD OLED 쪽이 오히려 더 적합할 수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죠. RGB하고 QD OLED하고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뭐 비용이나 원가 구조나 아니면 뭐 소비자들이 받았을 때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거기까지는 이제 분석은 못했어요. 분석은 네. 못했는데 어느 쪽이를 하든지 간에 가격이란 부분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오른다보다는 이제 기존에 우리 RGB를 가지고 휴대가 모자라요.
아, 그래요. 예, 우리가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것 네. 가지고는 우리가 IT용을 쓰기에는 휴대가 좀 부족해요. 몇 니트 정도까지 나와야 됩니까? 근데 꼭 아직까지 스펙상으로서 몇 니트라는 것은 아직 제가 뭐 정보를 입수는 못했어요. 못했는데 우리 휴대폰 같은 경우는 뭐 절전 모드 이런 거 쓰잖아요. 네. 우리가 휴대폰에 보통 뭐 400리터 전으로 요즘 이렇게까지 올라와요. 400리터까지는. 근데 실질적으로 쓰는 거는 한 200리터 정도. 아, 그래요. 우리가 휴대폰 안에다가 여러 가지 설계가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소비 전력을 이제 줄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텔레비전은 뭐 1000니트 이상 돼야 된다. 아, 그렇죠. IT는 텔레비전보다 더 밝아야 됩니까? 아니면? 밝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뭐 모니터를 가지고 TV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 게임이라든가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네. 휴대폰은 우리 가까이 놓고 보는 거지만 이미 이제 노트북이나 모니터만 하더라도 이미 거리가 눈앞에 있죠. 네. 많이 조금, 다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훨씬 이제 밝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RGB로 휘드를 올릴 수는 있는데, 올렸을 경우에는 수명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것은 이제 수직 정창에 투스택 RGB를 2번을 올리는 거죠. 이건 이미 이제 자동차, LG 디스플레이는 자동차용으로 이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800니트까지 이렇게 아, 그래요. 할 수 있어요. 투스택을 올려서. 그래서 투스택으로 올렸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비용하고 QD 올려도 썼을 때 어느 게 좋으냐 하는 부분은 좀 계산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지만 아직 결정은 안 된 건가 보죠, 그러면. 근데 제가 봤을 때 방향성은 QD 올려도로 가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어요. 만들기는 그쪽이 공정성이 훨씬. 편하죠. 아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수직 정착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리스크 처음 해보는 거. 처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수평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게 정착 재료가 스물로서 열로 가해서 나왔을 때 디퓨전을 해서 이렇게 스물스물 가서 붙죠 이렇게. 네. 근데 수직을 하게 되면은 아마 중력 방향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 얘는 이제 열이 한다 올라가 밑에는 안 붙을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이게 또 압력을 뿜어주는 압력도 강해야 될 테고, 그다음에 재료 내열성도 내열 온도도 올라가야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럼 재료도 다시 또. 조금 튜닝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 많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제품이란 것도 양산성이 있어야 되거든. 성능은 또 좋아야 되겠지만 네. 불량이 나면 안 되잖아요. 수율이 안 좋다라든가. 근데 이미 QD OLED는 이미 90% 수율을 확보를 한 이쪽도 기술이고 휘도가 충분히 나오고 그러니까 34인치가 27인치로 같은 해상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접근성은 이게 더 빠를 수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말씀 들어보면은 그래도 RGB 쪽 수직 정착 쪽을 생각을 하는 것은 그래도 그쪽이 뭔가 좀 낫기 때문에 그쪽도 한번 도전해보자 뭐 이런 게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거는 각 엔지니어 사이트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뭐 저희가 어느 게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단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의견은 뭐 제 개인적인 이제 견해로 봤을 때는 네. QD OLED가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라도 QD OLED 수율이 나쁘다 한다면은 뭐. 고민을 해야 되겠죠. 우리 1년 전 이때 같았으면 야 QD OLED 되겠습니까? 당연히 RGB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상대적이니까 지금은 QD OLED 제조 기술이 거의 뭐 퍼펙트에 가까울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라면도 돌리고 그랬던데요, 보니까. 아, 그러니까요. 수율 뭐 좋아졌다고. 그렇죠. QD라면 네. 그 정도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수직으로 RGB를 세워야 되나? 지금은 선택을 QD OLED 수평 가는 게 저는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QD OLED 라인이 있죠. 네. 거긴 캐파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30K죠. 30K.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것은. 더 안 늘립니까? 지금은 늘릴 필요가 없죠. 안 사줘서 그런 겁니까? 아, 시장이 없죠. 시장이 안 없다. 사준다는 것은 시장이 있으면 사게, 예를 들어서 지금 최대 고객이 삼성전자, 그 다음에 소니, 소니. 두 회사잖아요. 예. 하는데 이게 프리미엄 제품의 가격이 비싼 거다 보기 때문에 아까 비싼 것은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현재까지는 네오 QLED를 일단 대표 주자로 LCD요. 그렇죠. 네, 네. 미니 LED를 쓰고 얘를 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QD OLED까지 많이 패널을 구입을 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 올해 사실은 삼성전자가 300만 대를 하겠다 했잖아요. 그 QD OLED요. 아니요, 네오 QLED. 뇌 QLED. 예. 이게 만약에 OLED를 100만 대를 썼다, 200만 대를 썼다 그러면은 프리미엄 TV 시장 전체에서
이게 삼성에서 다 팔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예. 삼성만 파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점유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성장을 시켜 나가야 되겠죠. VD 사업부의 뭔가 결정의 문제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아, 그거는 그렇습니까? 네, VD의 방향이죠. 방향이.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QD OLED 이 라인에서 IT도 같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이쪽 캐파를 늘리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재료리 효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8.5G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부터 이제 55인치 최적화된 사이즈예요. 6장. 6개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다른 인치라도 관계는 없지만 그래 되게 되면은 이제 재료 사용 효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죠. 버리는 게 많아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8.6G가 이야기에 나오는 게 27인치 모니터거든요. 그거 몇 개나? 24장이 나와요. 24장. 이게 딱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아, 그러면 어쨌든 QD OLED로 뭘 IT를 간다고 하더라도 새로 라인을 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IT용으로. 아니 우리가 이제 새로운 장비를 투자를 할 때는 그 네. 인치에 맞춰서 해요. 아, 예. 최적의 효율이 가장 좋은, 채산성이 가장 좋은 네. 그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8.5G 같으면 27인치를 24장이 안 나오죠. 사이즈 차이는 별로 안 나는데 뭐 조금 10mm, 뭐 네, 1cm, 네. 뭐 아래 이 정도 차이일 텐데 네. 이게 24장 나오느냐? 여기는 한번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8.5G에서는 숫자 확 줄죠. 네. 그래 되면은 이미 효율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장비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8.5G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27인치를 넣을 것이냐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IT를 한다면은 하여튼 별도로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당연히 그렇게 같은 하죠. QD OLED라 하더라도. 그렇죠. 네. 그러면 QD OLED 텔레비전용에 대한 것은 사실 시장에 뭐 캐파 증설을 언제 하느냐에 대한 이제 기대들이 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그건 VD의 선택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삼성이 LCD를 계속적으로 저렇게 밀고 가는 것과 OLED로 전환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디가 좀 바람직하다고 이게 보세요? 빨리라는 단어는 쓰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네. 시간이 지나면은 저는 OLED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아까 우리 모바일 쪽에서 중국은 이미 라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네. 했는데 대형 쪽은 중국에서는 지금 거의 손을 놓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대형은 다 미니 LED로 가고 있어요. 중국은 전체적으로. 기술이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일단은 그쪽 그게 쉽다는 거죠. 어, LCD를 사용을 해서 네, 약간 상대적인 한 거죠. 네. 어렵다는 것도 있고 네. 이미 이제 LCD에 대한 기술 캐파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OLED로 대응을 옮기게 되게 되면은 지금까지 있는 LCD 투자가 다시 다 다 엉망이 되는 네,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 기존 라인을 살리고 또 접근하기 편하려면 그냥 상대적으로 미니 LED를 쓰는 게 더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중국의 디스플레이 기술, 네. 그 세트 기술도 굉장히 많이 따라와 있어요. 이미 중가 정도까지는. 근데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지금 뭔가 수세적인 입장인데, 한국이요? 예.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점유율이나 뭐 돈 버는 것 차원에서 볼 때는 기술적인 예, 거 말고. 네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대형을 오히려 OLED 우리가 뭐랄까요 그 전략적으로 대형을 더 세게 밀고 나가면 우리가 뭔가를 더 벌릴 수 있는 뭐 어떤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이제 밀고 나갈 조건이 필요한 거죠. 네. 첫째는 아까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세트 시장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그거는 이제 뭐 VD도 충분히 판단할 거예요. 삼성전자도. 네. QD OLED를 안 쓰는 이유가 있겠죠. LCD 많이 쓰는 게. 그건 왜 그렇습니까?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 VD 사업 구조 내에는 네. 모듈 사업이 있어요. LCD 쪽에. 음. 그러니까 우리가 TV를 보게 되면은 OLED TV는 패널이 전체 70% 정도를 차지를 해요. 근데 LCD는 30%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게 되면은 LCD라는 TV를 하게 되면은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 뭐 LG는 반대. LG는 LG 디스플레이 모듈을 직접 하고 있고 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가 하고 있어요. 아, 셀 받아와서 뒤에 모듈화 하는 그렇죠. 걸, 그러게 되면 전자가 하는군요. LCD를 만약에 1000만 대를 팔았다. 그러게 되면 그게 되면 이제 부품의 70% 해당되는 게 VD가 다루고 있죠.
사업이죠. 그렇겠네요. 예. 아, 영업이익을 그렇네요. 많이 낼 수가 있죠. 근데 원래대로 다루게 되면 30% 줄을 줘.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VD 사업 전체 내에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원래대로 충분히 많이 안 쓰는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 매출 많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아, 그렇죠. VD 네. 내에서는. 전체 매출은 난다 하더라도 네, 모듈 모듈 매출. 사업에서는 영업이익, 허허. 여기에 대한 부분을 삼성전자 일단 프리미엄에서 포기를 해야 되겠죠. 그쪽에 가면 가서 높을 텐데. 참 2010년도 이때 막 그때 LCD 한창 할 때 뉴스가 많이 났던 게 VD가 직접 셀만 오븐 셀만 사와가지고 모두 우리가 직접 판단하는 게 그쪽에 굉장한 뉴스였는데 네.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그건 그것 때문에 뭐 그게 또 영향이 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아, 절대적으로 있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한국의 올라더 산업위에서는 VD가 쓰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싶지만 네. 막상 VD 입장에서는 버리기 쉽지 않죠. 그거 그러네요. 버렸을 때 그럼 영업이익을 누가 해결해 줄 거예요? 그렇네요. 누가 줄 거예요? 그 디스플레이로 다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네. 그다음에 여기 삼성도 디스플레이 이야기하자면은 아직 원래는 비싸요.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삼성전자가 더 받아주려면은 네. 패널 가격이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프리미엄에서는 캐파가 얼마 없잖아요. 네. 어차피 이게 캐파가 이게 생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단가 내려가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전 세계 TV석 2억 2천만 대에서 아직 올레 TV가 올해 850만 대 정도. 이래밖에 안 보는 거니까 네. 뭐 10%도 안 가고 있잖아요. 네. 뭐 5% 정도? 네. 이런 상태에서는 가격이 내려가 쉽지도 않죠. 누가 그러니까 그걸 누가 드라이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건 일단 패널 업체가 낮추는 수밖에 없죠. 아, 그렇지만 그렇게 낮추게 되면 적자죠. 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투자를 못 하죠. TV용으로 투자를 해봤자 어차피 삼성전자는 좋은데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다 적자를 안고 가야 되느니 그만큼. 그 상태가 뭐 얼마나 이어질까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시장이 늘어나는 스피드가 굉장히 느려요. 이게 원래 그렇습니까? 느립니다. 네. 뭐 우리가 10% 20% 증가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이게 괜찮은 거거든요. 나 50%씩은 굉장히 좋죠. 근데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기업이 할 수 있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사게 되면은 뭐 개소세인가요? 개소세. 예, 그런 게 개별소세? 있잖아요. 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 없애준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괜찮죠. 정부 차원에서. OLED 텔레비전을 사면 뭘 깎아준다. 한국 내에서 OLED TV를 사줄 경우 삼성전자 거든 LG전자 거든지 사면은 우리가 뭐 최소한 VAT라도 부가세라도요? 부가세로도 빼준다. 국내에서는.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그런 정책 했던 적이 있습니까? 일본 이런 데서 있었죠. 우리 휴대폰에서는 많았잖아요. 아, 그래요? 보조금이라든가 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필요해요. 정책적으로 뭔가 OLED 산업을 조금 부흥시키려면 한국 내에서라도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전략산업 이렇게 말을 한 건 좋긴 좋은데 전략산업이 뭐가 나오는데 기껏 하면은 뭐 장비 샀을 때 세제 혜택 이건 투자 못 해요. 그거 해준다 해가지고 적자가 라인을 깔면 적자인데 또 치세트 업체는 패널 사도 시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련에 싸게 팔 수도 없는 건데 그럼 누가 다 책임을 질 거냐가 있어요. 그건 정부 차원에서 나서가지고 그런 특단의 이제 정책을 만들어줘야죠. 지금 세트 단에서의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삼성은 여전히 1등이긴 하고 또 LG는 뭐 TCL이 뭐 많이 쫓아와 있는 상황인 이제 것 TCL 올해 2위로 올라오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럼 삼성하고 차이도 그렇게 많이 안 나겠네요. 근데 아마 한 2년 정도 있으면 딴 따라오지 않겠어요? 이제 점유율이 이분하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도망가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도망이라고까지는 표현할 필요는 그러니까 없을 것 격차를 같고 계속. 시장을 분리를 해야 되겠죠. 중국 애들이 들어오는 건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팔지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우리가 옛날 일본이 아성이었잖아요. 우리가 들어갔을 수 있잖아요. 점유율을 올려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가성비거든요. 자, 성능은 거의 따라가 있고 가격 확 낮고 네. 가성비로 항상 후발주는 가성비로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더 좋은 걸
가성비가 더 좋게 만들어야지. 더 좋은 걸 싸게 좋은 가격에 줘야 네, 되겠죠. 네, 네. 그것밖에 남아있는 건 없어요. 근데 막연하게 계속 좋게만 나가도 안 돼요. 좋게 만들면 만들수록 이제 코스트가 올라가겠죠. 개발비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모든 게 다 올라가는 거죠. 사실 일본의 서트 업체가 나빠진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성능 경쟁만 했어요. 아, 당시에 뭐 2003, 4년 이럴 때. 2010년도 왔을 때도 소니는 계속 성능, 파나소닉도 그렇고 어, 성능으로만 계속 가다 보니 가격이 이제 받쳐주지를 못하는 거죠. 일반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프리미엄 TV 시장을 열 수 있고 좀 중가로까지 내려와 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주는 거였어요. 요즘 결국 뭐, 예. 음, 요즘 뭐 텔레비전 하면 어쨌든 삼성 밑에 마크가 보여야 아, 뭔가 프리미엄이다라고 요즘에 좀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것도 뭐 네오 QLED가 그렇고 일반적으로 UHD급에서는 아닌 건 아, 많죠. 그렇습니까? 예. 그럼요. 그런 건 많죠. 그러면 OLED 쪽을 좀 우리가 좀, 잘 해야 되겠네요. 대형에서.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습니까? 특히 요번에 뭐 QD OLED는 그러니까 1년 만에 수율이 90% 올라왔잖아요. 이게 네. 디스플레이 역사상 네.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보게 되면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최주선 대표가 네. 대형 사업부장을 같이 겸임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역사적인 일이에요. 아, 이걸 만들어냈다는 것은 네. 그러니까 저도 옛날 LCD도 해보고 OLED도 뭐 같이 해보고 해봤지만 이런 수율은 없어요. 그게 좀 잘 꽃이 피려면 수요도 하여튼 잘 받쳐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근데 아까 수요라는 것은 아까 시장에 한계가 있고 네. 버디가 받쳐놓은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저희 예상하는 건 삼성전자가 올해 TV 판매를 45만 대 정도를 제가 예상을 하거든요. OLED를요? 올해 QD OLED를요? 네, TV를. 근데 내년에는 뭐 아시는 분이면 아시겠죠. 130만 대 정도. 그래도 이게 늘었어요. 2배 이상 늘어난 거 아니에요? 3배 우리가 가까이. 하반기 처음 들어왔을 때 100만 대 정도로 우리가 파악을 했는데 네. 내년 물량이 네. 내년 목표 130만 대. 그러려면 내후년도 200만 대 넘어간다 봐야죠. 그러면은 그거는 제품의 그레이드가 어디에 위치합니까? 미니 LED 밑입니까? 네오 QLED 밑입니까? 현재까지는 삼성전자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내후년 되면 바뀌지 않겠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올해 삼성전자 네오 QLED는 목표는 300만 대였지만 250만 대로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디 저기 아니 VD요? VD 네, 쪽에. 네, 네. 내년에 다 250만 대는 가져가고 싶어 할 거예요. 왜냐면 올해가 130만 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380만 대, 130만 대면 인포션이 상당히 올라와 있죠. 30% 가까이 올라오죠. 네. 근데 만약 내후년에 200에서 250만 대까지 가져간다. 그러게 되면 비슷해지는 거죠. 네오 QLED하고. 네. 근데 비슷해지게 되면 전략이 수정이 되겠죠. 이제 그런 단계에 있어서.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OLED를 확 올린다라든가 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근데 내년에 나올 패널은 어리고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알아요, 휘도가. 휘도가요? 1500니트까지. 아, 그래요? 네, 그리고 77인치도 나오고. 올해 거는 휘도가 얼마였어요? 올해는 1200. 1200인데 내년에 1500까지. 1500까지. 뭐 지금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엄청나죠. 그러면 지금은 인치 수가 65인치 뭐 이렇게 나와요. 55, 65인치가 있죠. 근데 내년 77인치. 77인치도 나오죠. 라인업이 늘어나는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QD OLED 성능이라든가 수율이 올라가는 스피드는 이건 뭐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돼요. QD OLED 다음에 뭐 QNED 뭐 이런 것도 예전에 말씀해 그렇죠. 주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이 부분은 아까 지금 메인 뭐로 가져가니 따라가면은 지금 있는 게 잘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개발은 조금 인풋이 줄죠. 아, 여기 잘 되니까. 잘 되면 잘 되는 거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내도 QNED를 하는 게 있고 네. 삼성전자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요. 네, 삼성전자 것은 아예 지금 공개나 되어 있지는 않고 아, 뭔가 있나 보죠. 유사해요. 아, 그래요. 네, 삼성 디스플레이 기존의 QNED가 그 유사 조금 달라요. 방식이 좀 다른데 삼성전자는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있어요. 마이크로 LED 말고요. 그렇죠. 그래요. 네. 그럼 뭐 내년이든 내후년도 언젠가 짠하고 뭔가 CES 때 뭐 발표할 수도 있겠네요. 기대를 해보고 있죠. 그래요? 기대를 해보고 뭐, 있는데. 뭔가 나올 수 있겠다. 해보고 있는데, 이것도 상황도 이제 약간 QD 올려다가 지금 1500니트 정도까지 나오면은 사실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는. 그렇죠.
근데 어차피 지금 우리가 이제 LED 계통이거든요. 네. 하면은 비용이 비싸요. 얘가 싸게 만드느냐 관건이에요. 비싸게 만드는 건 누구나 해요. 우리 잘 아시면 마이크로 LED TV 너무 비싸잖아요. 너무나 비싸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죠. 올레드 TV 비싸서 시장이 없다고 하는데 마이크로 LED는 10배가 더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논리에 굉장히 모순된 거죠. 그 부분은. 근데 어쨌든 지금 QD 올레드, 뭐 화이트 올레드도 마찬가지, QD 올레드도 그렇고 지금 중요한 거 이제 성능 할 만큼 올라왔어요. 아마 내년이 거의 맥시멈 성능까지 올 거예요. 휘도 1200에서 1500으로 올리려면 어떤 게 돼야 됩니까? 뭐 발광 제로도 있을 테고 제로- 광 추출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게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로 이제 튜닝을 예, 했다는. 그렇죠. LG 디스플레이에 나오는 그 화이트 OLED는 휘도가 얼마 정도 나죠? 거기도 지금 1200, 1300 정도인데요. 일단 그래요? 20% 정도 올해 올리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년에 나올 물량에 그렇죠. 대해서요? 그러니까 아, 거기도 그래요? 1400, 1500 정도가 됩니다. 기존에 LCD는 한 휘도가 어느 정도나 돼요? 그건 LED를 쓰기 나름이죠. 아, 그래요? LED를 많이 쓰게 되면 휘도가 올라가고 네. LED가 적으면 휘도가 낮죠. LED 개수가 심플해요. 아. 산술적이니까 많이 달면? 넣으면은 올라가고 적게 넣으면 내려가고. 프리미엄급이다 하면 그것도 한 1500, 2000 정도 되나요? 네. 더 되죠. 그건 2000리터까지 올릴 수 있죠. 아, 그래요? 그렇죠. 오늘 오랜만에 나오셔서 대형 얘기 좀 많이 주셨는데 점진적으로 계속 대형에서도 OLED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국은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네. 이거는 하면 좋다도 아니고 네. 아까 말씀드린 디스플레이 쪽 관점이 아니고 뭐 세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아까 TCL 이야기 잠시 나왔습니다만 TCL이 2위로 올라왔는데 제일 재미있는 것은 소니가 연간 1000만 대 네. 하다가 올해는 한 700만 대로 떨어져요. 이하로. 왜 그렇게 떨어집니까? 안 팔려서 그런 거죠. 아, 그렇군요. 거기는 600만 대, 700만 대 선으로 지금 내년에도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소니가. 경쟁력이 확 굉장히 떨어졌어요. 근데 그런데 더 파는 업체도 있고 적게 파는 업체도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뭐냐 하면은 시장의 점유율을 우리 개수로 이야기를 할 것인지 우리가 매출액으로 이야기할 것인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뭘 선택을 해야 되느냐가 있어요. 두 가지 다 넓어야 되실까요? 하면 제일 좋죠. 갑자기. 제일 좋은데 이미 중국에서 저가에 가성비 좋은 제품 싸면서 적당한 볼만한 TV가 나오는 상황에서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절대 가성비에서 가격에서 안 돼요. 브랜드 네임만 가지고 소니가 브랜드 네임만 가지고 들어오다가 한국 TV 다 밀렸잖아요. 그리고 전문가들 눈에서 약간 1300이다, 1500이다. 이 수출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게 그거예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LED를 많이 쓰나 적게 쓰나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파는 사람들 자기들 착각일 뿐이에요. 이렇게 내가 좋은 걸 만들어서 잘 팔릴 거다. 착각이에요. 사는 소비자 입장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니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 그렇죠. 근데 우리도 잘못하게 되면 끝장이 난다고 봐야죠. 이게 이제 1등의 교만. 네. 교만이거든요. 내가 하는 것은 다 된다. 아니죠. 시간이 지나서 후발주자들이 올라오게 되면은.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특단의 이게 고객들이 있잖아요. 우리 네. 로얄층이. 네. 그러니까 애플을 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삼성전자 TV를 무조건 사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LG전자 TV를 사야 될 이유가 있느냐. 소니다 이유가 없어요, 여기는. 내가 이걸 꼭 선택을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TV와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특별하게 했던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무엇을 연동이 된 특별한 게 있다라든가 그런 이제 시너지가 있는 그 좋겠죠. 뭐 모니터고라든가. 근데 이게 이게 호환으로 쓰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나 LG전자가 OLED TV와 나머지 뭔가를 묶어서 특별하게 애플과 같은 그런 플랫폼을 제공을 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비즈니스를 만든다. 요즘에 플랫폼 비즈니스 하는 게 많잖아요. 이렇게 광고 나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네. 그런 이제 다른 제품과 연동을 해서 로얄층을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거는 좀 힘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스마트 TV 뭐 한다고 벌써 10년째 뭐 하는데. 그렇죠. 예, 근데 처음- 그거는 이제 VD가 자기들의 사업이니까 LG전자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또는 시장 장악력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소니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막연하게 좋은 거 우리가 사줄 거라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되는 거죠.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대표님 종종 또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불러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